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일 오전 11시 54분입니다. 헌법 제11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너무나 중요한 조항이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람이 바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습니다. 지난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제1야당 대표이므로 기자들의 집중적인 감시하에 있으므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줄이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즉 이재명이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장 구속할 터인데 제1야당 정당의 대표이므로 구속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신분이 보통 사람이냐 아니면은 국회의원이냐 정당 대표냐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달라진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법 앞에 불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법률가가 아니라도 만인이 다 아는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조항을 이렇게 뻔뻔하게 위반한 사람을 그냥 두고 국민들이 재판소에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위험합니다. 국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문을 쓰므로써 유창훈 부장판사가 스스로 나는 정치판사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정치 군인들은 다 몰아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하나회라 그래가지고 군대 안에 사조직이 있었습니다. 하나회 소속 장교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판사는 있어도 됩니까? 정치판사가 정치군인보다 더 위험합니다. 특히 법치국가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이제 유창훈 부장판사는 보통 판사로 대우하면 안 됩니다. 정치판사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정치판사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탄핵은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걸 법률적으로 잘 따져봐서 민형사
또는 행정적 대응이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론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특히 법원 안에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법원 안에서 이런 정치 판사를 용인한다고 하면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와 같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그런 오명을 쓰고 재판하면은 그 재판 결과를 국민들이 승복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급주의자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계급주의자입니다. 즉 국민들에게 계급장을 붙이는 겁니다. 정당 대표는 좀처럼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런 계급장이 없는 사람은 구속해야 된다.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제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제2차 구속영장은 다른 판사에 의해서 발부되었습니다. 왜 박영수 전 특검을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했을까요? 이것도 유창훈 부장판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계급적 특권 의식과 관계되는 것 아닐까요? 혹시 이건 추측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이므로 봐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으므로 봐주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법관은 반드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 차별이 가장 나쁜 것 아닙니까? 특히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는. 또 백현동 이 특혜사업의 아주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간사업자 정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였어요. 아니, 백현동 특혜사업의 가장 중심인 업자에게는 영장을 발부하고 백현동 사업의 총괄 정상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이것도 이 사람이 계급주의자가 아니냐,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저의 의심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답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현동 등등 이재명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2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구속되었느냐? 이 20명이 구속된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은 기각하면서 그 밑에 힘없는 사람,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은 구속한다. 이거 사람 차별 아닙니까? 사람 차별하는 법관은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이재명 전 대통령은 왜 구속하고 구속재판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6개월 구속기간이 끝났는데도 법원은 또 그 구속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건 내가 한 것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동일체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즉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판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영장기각도 일종의 판례입니다. 또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함에 있어서 전례를 참고를 했어야 됩니다. 즉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도 구속재판을 받았다는 걸 참고로 해가지고 공평하게 이재명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그게 신뢰받는 법원이고 법원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긴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유창훈 부장판사를 정치판사로 간주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국민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치국가에서 계급적 인식을 가진 사람이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정치 군인보다 더 위험한 게 정치 판사입니다. 국회가, 국민이,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유창훈 정치판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